내 별자리는 황소자리다. 그만큼 나는 천성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추구하고 내 일만 열심히 하는데 만족하는 편이다. 늘 변화를 쫓는 그런 유형의 사람은 아닌 것이다. 나는 똑같이 반복되는 안정적인 일상과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좋아했다. 사업도 사원도 성장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갔다. 그리고 어떤 단계에 접어들건 나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1990년대 초반이 되자 우리의 급속한 성장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확실해졌다.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래밍은 이미 놀랄만한 성장을 이룬 상태였다. 직원은 20명으로 늘었고 1년에 최소 몇백만 달러의 순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사는 방식이 바뀐 것도 아니어서 나는 여전히 그 돈을 사원의 기부금으로 적립해 놓고 여러 가지 자선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당시 내 집에는 바바라가 살고 있었고 나는 사원 식당 건물의 작은 손님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 건물에는 습지대를 지나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래밍의 사무실까지 이어지는 긴 원목 산책로가 연결돼 있다. 이 산책로가 내 출근길이었다. 사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면서 아침 명상과 저녁 명상을 함께 이끌어갔다. 개인 지배 커뮤니티 사람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열리는 내 강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했고 일요일 오전 명상은 언제나 많은 인원으로 북적였다.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나는 미친 듯한 성장의 시기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또 틀렸다. 이번에 다가올 성장의 물결을 이해하자면 당시 내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내맡기기 실험을 통해 그 모든 사건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펼쳐졌는지를 목격한 나는 개인적인 호호가 만들어내는 내면의 소음을 기꺼이 놓아 보내면 보낼수록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동시성 현상들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의 동시성을 맛볼 때마다 나는 삶이 자신이 가는 방향으로 내 옆구리를 슬쩍 밀어주는 것 같이 느꼈다. 나는 내 개인적인 호불호가 만들어내는 그다지 섬세하지 않은 정신적, 감정적인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이런 미묘한 손짓에 나를 맡겼다. 바로 이렇게 나는 일상 속에서 내맡기기 연습을 했다. 내가 아는 모든 이야기는 삶의 여정이 얼마나 완벽하게 펼쳐지는가를 당신과 함께하기 나누기 위해서다. 사원 부지를 예로 들어보자.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땅을 많이 소유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원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땅덩어리를 소유하게 되었고 땅을 매입할 때마다 매번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1990년 10월에 있었던 일이 바로 그런 예다. 나는 부동산 업자로부터 근방의 부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다. 숲과 들판이 같이 있는 10만 평 정도의 땅인데 엘라주아 카운티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소로 꼽히는 곳이라고 했다. 나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사원 부지와 맞닿아 있는 땅인지라 그곳에는 그다지 끌리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래도 한번 들러보시라고 강권했다. 그래서 이 아름답기 그지없는 땅이 사실은 사원이 임대한 땅에 바로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우리는 둘 다 무척 놀랐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운명이 또 한 번 내 옆구리를 찔렀음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최소한의 노력만을 들였고 매매는 저 혼자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땅을 우주가 준 선물로 여겼다.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우리에게로 왔고 나는 이 모든 부지들이 직소 퍼즐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골퍼인 톰 젠킨스가 전화를 걸어 땅을 팔고 이사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알려온 것은 그로부터 딱 3개월 후의 일이었다. 우리는 직전에 매입한 땅이 사실상 그의 부지를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말인즉슨 사원이 이제 하나로 연결된 약 2만 평 넓이의 땅을 소유하게 됐다는 뜻이다. 우리가 애초에 한 덩어리로 된 부지를 샀더라도 이렇게 완벽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마치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까지 땅 조각 하나하나가 우리를 기다려준 것만 같았다. 삶의 흐름이 보여준 그 완벽함 앞에서 우린 모두 얼이 빠졌지만 그마저도 끝이 아니었다. 젠킨 씨의 부지를 매입한 후 그곳에 있는 집으로 라다가 이사했다. 그때 그녀가 주방 건물 뒤편의 그 좁은 공간에서 살지 말고 더 나은 집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내게 말했다. 그 방은 좁기도 너무 좁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밤낮으로 드나들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생활이라는 게 거의 없는 곳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삶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그런 일을 마련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라다는 바로 그 흐름이 우리에게 많은 땅과 충분한 돈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우주가 우리에게 어느 날 내게 전화를 해서 자, 이제 집을 짓게나 라고 말해주기를. 나는 그녀에게 내가 정말 집을 갖게 될 운명이라면 그 메시지를 확연하게 보여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때가 될 때까지 나는 내가 머무는 곳에 만족하며 살았다. 그로부터 딱 2주 후 나는 이웃으로부터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의 땅과 내 첫 번째 땅인 12,000평짜리 부지 사이의 토지는 사원에서 진즉에 매입한 상태였다. 즉, 그 부지와 사원 부지는 바로 맞닿아 있었다. 바로 몇 주 전에 라다와 했던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하는 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그는 자기가 몇 년을 공들여 지은 아주 특별한 집이 있는데 그것을 내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전화로는 쿨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곧 일어날 일을 예감하자 말 그대로 짜릿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나는 라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집을 같이 보러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혹시 내 집과 관련해 우주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바로 이것일 수도 있었으니 말이다. 구불구불 이어진 차도를 한참 달리자 부지의 뒤쪽 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아름다운 오두막 스타일의 집이 보였다. 집을 처음 보고 든 생각은 뭔지 몰라도 저 집이 매우 특별해 보인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내 이웃은 보트를 직접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실력 있는 목수였다. 그는 최고급 요트나 범선을 만들듯이 장장 12년에 걸쳐 그 집을 한 땀 한 땀 손수 공들여 지은 것이다. 집은 대략 50평 정도로 그리 크지는 않았다. 부지는 약 1만 5천 평 정도였는데 워낙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정원처럼 느껴졌다. 내부를 둘러본 나는 내가 직접 설계했어도 이렇게 완벽한 집은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집안 구석구석 특별하지 않은 게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백미는 부엌 바로 위인 3층 공간이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갈 때는 꼭 나무집에 올라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상상에서만 보던 완벽한 명상 공간이었다. 3 곱하기 3.5m 정도의 이 작은 꼭대기 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인이 자신의 꿈을 정교하게 구현해 놓은 공간 같았다. 사방은 고풍의 납틀 유리창으로 도배되어 있었는데 그 창은 몇백 년 된 보스턴의 한 제독의 저택에서 철거 직전에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덕분에 마치 18세기로 순간 이동한 것 같은 아름다운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로 놀라는 건 아직 이르다는 듯 위를 올려보자 집 위에 덮고 있는 둥근 지붕이 보였다. 노출빔이 중간에 높이 솟아 있어서 피라미드 안에 서 있는 느낌을 주는 구조였다. 어찌나 세련되고 정교한 공간이었던지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까지 고요해졌다. 말할 것도 없이 나는 그 집을 매입했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다. 사원이 소유한 모든 부지를 하나로 이어준 마법은 이 집의 매입으로 절정에 달했다. 내 이웃은 언제나 집 앞 진입로를 통해 부지로 들어왔다. 그런데 그 근처를 살피자마자 부지 뒤편이 우리가 윌버시로부터 임대한 들판과 바로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집 뒤편의 나무들 사이로 길을 내면 사원 부지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사원으로 걸어가거나 운전해 갈 수 있었다. 놀랍게도 이 들판 하나 덕분에
지난 20년간 우리가 매입해온 모든 부지들이 하나의 땅덩어리로 매끄럽게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누가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펼쳐졌을 뿐이다. 삶이 또 한 번 행한 이 일 앞에서 나는 겸허해졌다라는 말로는 다 담지 못할 감정을 느꼈다. 나는 새 집과 사원의 기존 산책로를 하나로 잇는 긴 원목 산책로를 만들었고 그 길이 나의 새 출퇴근길이 되었다. 얼마 후 마타지가 왔을 때 나는 그녀에게 이 집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당신에게 전화를 해서 미키, 너의 집이 준비됐다 라고 말한 거로군요. 나는 이 말이 모든 것을 상당히 잘 압축했다고 생각한다.